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 직장인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돼가네요. 전 남편과는 1년 연애하고 결혼 2년 차에 이혼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시댁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부모님도 마지못해 승낙했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 말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한 결혼은 힘들더라고요. 새삼 어른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그 말이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네요. 제 직업은 학원 강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울의 제법 큰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7년 동안 돈을 1억 가까이 모았어요. 남편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고요. 친구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도 참 철이 없었던 것이 사람 허우대만 보고 남편을 판단했었습니다. 그 당시 겉으로만 봤을 때는 차도 있고 고정적인 수입도 있으니 결혼해서 살기에는 꽤 안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막상 결혼하자는 말 나오고 재정 상황 오픈해보니 남편은 모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박 긁어 모으고 시댁에서 합친 것까지 3천이 전부라고요. 부모님 빚 갚는 걸 돕느라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지만 결혼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혼전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제 친정 부모님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편이라 굳이 따지자면 결혼할 때는 제가 돈을 더 드렸어요. 딸 가진 죄라고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이 제 잘못도 아닌데 상견례 때 저희 부모님은 남편 부모님 앞에서 괜히 더 머리를 조아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빠는 시댁 어른들께 첫 인사드릴 때도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우리 지아가 공부만 하고 직장만 다녀서 많이 배운 게 없지만 그 댁에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다른 건 몰라도 손이 야무지고 어른들한테 예의 바른 아이이니 시집 가서 잘할 겁니다. 홀몸도 아닌데 늦게까지 일하느라 결혼 준비도 힘들 것 같아 저희 쪽에서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예. 우리 아들이 아직 나이도 창창하고 돈도 더 벌어야 해서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게 돼서 저도 당황스럽네요. 저희 쪽에서는 준비한 게 없어서 걱정인데 사돈댁에서 애들 출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결혼 전부터 제 친정이 잘 사는 건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요. 상견례 때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가족과 만나 결혼 준비 얘기하면서 이래저래 친정집 사정에 대해 물어보시며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미리 아들한테 전해 들은 것도 있을 테지만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차 더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저를 당연히 자기 집 며느리로 생각하고 계셨고요. 바깥 사돈이 사업하신다지요? 그 나이에 참 대단하십니다. 예비 시부 말에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식들한테 나중에 손 안 벌리고 살만은 합니다. 사실 그러려고 지금까지 일하는 거고요. 아빠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지만 저는 저희 아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평생 사업하시면서 저와 제 동생 대학 공부시키고 한 번도 돈 때문에 가족을 공공하게 만드신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말 그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야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요. 저희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급하게 서둘러야 해서 일단 신혼집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은 돈 1억과 남편 돈만 가지고는 전세를 구해도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어요. 심지어 예비 신랑은 제가 돈 걱정을 하자 당분간 합가해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야, 혹시 우리 집에 같이 살 생각은 없어? 집에 내가 쓰던 방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돈 모아서 나중에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애 태어나면 어쩔 건데? 그 좁은 데서 애랑 지낼 수나 있어? 나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해?
그냥 우리 돈 다 끌어 모아서 대출받고 전세 얻자. 너 모은 돈 1억 있다며. 그거 어머니가 자기한테 맡기는 게 어떠냐고 하시던데. 어때? 그 돈으로 어머니 집 대출을 갚으면 이자 나가는 거 없으니까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분가할 때 대출 한 번 더 일으켜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돈으로 왜 자기네 집 대출을 갚아? 난 절대 싫으니까 그런 줄 알아? 대출을 받아도 내 집 대출을 받는 거야. 그거 정말 어머님이 하신 말 맞아? 머쓱해하는 남편에게 절대 싫다고 몰아붙이고는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는 학가에서 사는 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태어날 아기와 지내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저는 친정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은 돈의 액수는 어찌하셨는지 그걸 욕심내는 예비신모도 대체 무슨 의중인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는데 그렇다고 혼전 임신까지 한 마당에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건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아빠가 제게 그러셨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는 아파트 3채와 주택 1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는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집은 전부 세를 놓았었어요. 그 댁에서 니들 신혼집 해주는 거 힘들다고 하지? 아빠도 그럴 것 같더라. 이번에 별내 전세 만기되는 아파트 있는데 네가 아빠한테 1억 주고 거기 들어갈래? 어차피 너 집 얻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못 얻어. 대출 받느니 그게 낫지 않겠어? 아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 집 살 때까지 거기서 돈 착실히 모을게요. 저희 나가면 또 전세 놓으세요.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딸들한테 다 주려고 한 거라 그 집은 너한테 줄까 하는구나. 대신 신랑한테 아직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아빠가 집을 주네 어쩌네 하는 말은 나중에 해. 사람이라는 게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당연히 오케이 했지요. 친정아빠는 매매가 4억이 넘는 신혼집에 저희 부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세를 빼주셨습니다. 저는 세입자 보증금 빼주는데 보태시라고 제가 모은 돈 1억 드렸고요. 당분간 명의는 아빠 이름으로 놔두고 나중에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해결되니 큰 시름을 놓게 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시부모님께도 집을 우리 집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좀 서운했던 것이 시모는 저희 아빠가 집을 해준 걸 당연하다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그 어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최소한 아들 결혼시키면서 여자 쪽에서 집을 해간다고 하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친척들한테 예단비를 200씩 돌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요새는 여유가 있는 쪽에서 집을 해가는 거지 남자 쪽에서 무조건 집 해가라는 법 없다. 네가 합가를 싫다고 하니 어쩌겠니. 그나저나 너희 친정아버지가 해주시는 집도 너랑 내 아들 공동명의로 해주시는 것도 아니라면서 집 마련하는 돈 아껴 쓰니까 네 돈으로 예단을 좀 잘 했으면 한다. 친척들에게 현금으로 200씩 돌릴까 하는데 어떠니? 어머니 예단 요구를 듣고 나서 저는 그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단을 할 돈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1억이라는 돈을 아빠에게 보증금 빼실 때 세입자 주라고 드린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 친정의 예단까지 얘기하면 친정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았거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예단비를 직접 말하는 건 괜히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 남편을 통해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돈 1,000만 원으로 그냥 제가 드리는 것처럼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더군요.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 엄마도 서운하지 않겠냐면서요. 처가에서 집을 해준 거 알고 계시니 그 이상은 안 바랄 거라 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단비를 보낸 날 어머니는 그중에 100은커녕 10만 원도 돌려주지 않으시더군요. 서운했지만 신혼여행 갈 때 남편과 둘이 각자 사고 싶은 거 하나씩 사기로 하고 애써 서운한 마음 접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잡은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유로 저한테 돈을 원하셨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저희 시부모는 노후 대책도 없고
지방에 사는 아파트 하나가 전부입니다. 시부는 경비일 하시고 검소하신 분이고요. 경비일 하면서 힘들게 벌어온 돈 시모가 다 쓰고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딱히 큰 돈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뭘 하시는 건지 저와 남편에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시시때때로 요구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모가 제게도 돈을 해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시모가 급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대출 이자를 못 갚은 게 있는데 톡쪽이 자꾸 와서 너무 힘들구나. 500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갚아버리는 게 나을 듯 싶어서 좀 도와달라고 전화했다. 나중에 니들 결혼할 때 돌려주마. 500이요? 저도 지금 결혼 준비하느라 여유 자금이 많이 없어서요. 빌려드리면 결혼 전에는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내가 네 돈 떼먹을까 봐 그러니? 걱정 마라. 결혼해서라도 꼭 돌려줄 테니. 제 물음에 어머니는 당연히 줄 거라면서 다소 언짢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원래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하면 안 된다고 배웠던 저는 이런 상황이 낯설고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단호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거절 못한 거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500이라는 돈이 없으면 못 살 만큼 큰 돈은 아니고 좀 애매하잖아요? 빌려주면 갚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 친정 부모님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시모가 어디 있냐면서요.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하면 그댁 아들도 내 딸을 먼저 챙기려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던 돈을 결국 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혼할 때도 결혼한 이후에도 그 돈은 한참 동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라는 게 스트레스가 많은 건데 저는 임신까지 한 몸으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 참 몸도 마음도 지쳐가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입덧도 힘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2달 만에 상견례하고 결혼식 날 잡고 정신없이 지내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조금씩 혈흔이 비치길래 산부인과 검진을 갔습니다. 원래 임신 초기 하혈이 흔히 있는 일이라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초음파를 보던 의사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산됐습니다. 순간 멍하더군요. 아기집이 더 자라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아기는 아기집에 없고요. 산모님은 지금 소파 수술 바로 하셔야 합니다. 아기집 남아있는 건 긁어내야 해서요.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저는 바로 수술을 했고 예비 신랑에게 울면서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유산됐다고 말하는 제게 그 사람은 너무도 태어난 말투를 이러는 겁니다. 아이는 또 가지면 되지. 지금 초기라서 아직 인간처럼 생기지도 않은 거잖아. 저는 그 사람 말이 너무 서운하고 사람이 어찌 자기 자식이 유산됐다는데 저럴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바빠서 병원에 못 온다기에 제 동생과 엄마가 병원에 같이 와주셨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산부인과 대기실에는 산모들이 많았는데 부른 배를 부여잡고 앉아있는 모습들이 부러웠고요. 제가 너무 몸을 혹사시켜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난 후 시댁에도 소식을 알렸고요. 그런데 제 유산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위로는커녕 제게 한 말이 저는 두고두고 가슴에 남더라고요. 여자가 밭이 좋아야 아기가 잘 붙어있는 법인데 너 혹시 일부러 유산시킨 건 아니지? 너 행여 유산됐다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 안 한다 어쩐다 그런 생각은 안 하길 바란다. 이미 우리 아들 애까지 가졌던 네가 다른 집에 시집가는 것도 우습지 않냐 그 말이다. 제가 아무렴 아이를 일부러 유산시키겠습니까? 아이를 잃어 힘든 제게 위로 한마디 하지 않는 시어머니 모진 말에 상처받았지만 속상해서 그러시겠거니 하고 친정 부모님께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유산의 아픔을 먼저 겪었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었지만
부부가 될 우리 둘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고, 아이를 또 가지더라도 이 사람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파혼했다면 복잡하게 이혼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예정대로 잡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결혼해서 3달이 넘게 남편이 제게 월급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같이 맞벌이를 한다지만 재정은 한쪽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월급을 관리하겠다고 했고요. 결혼 몇 달 만에 처음 본 남편 월급 통장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급여가 결혼 전부터 무슨 일 때문인지 압류가 되어 있었고 매달 9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월급이 압류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추궁하니 남편이 털어놓은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 전 일이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실은 엄마가 3천 대출 받은 게 있거든.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를 계속 못 갚으셨나 봐. 은행에서 바로 압류를 하더라고. 매달 100만 원 나가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한테 당장 말씀드려. 돈 갚으시고 압류 풀어달라고. 어찌나 황당하던지 압류된 금액 나머지는 어머니한테 생활비로 이체까지 해줬더라고요. 그랬으니 저한테 줄 돈이 없었겠죠. 결혼했으면 엄연히 이제 우리 살림이고 우리가 꾸려가야 하는데 왜 아들 이름으로 보증까지 해서 이런 피해를 주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 어머니한테 말하기 싫으니까 직접 말씀드려. 이거 해결해달라고. 알겠어? 남편은 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한 달이 지나도 압류는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뒤 한 달을 더 참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빨리 압류를 풀어달라고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당장 갖고 풀어주지. 내가 은행에 빚졌지 너한테 빚졌니? 나원, 형석이 이놈이 결혼 전에는 안 그러더니 결혼하고 속이 좁쌀만해져서 돈 몇 푼 안 되는 걸로 부모한테 돈 내놔라고 아주 싸가지가 없이 구는구나. 이게 네가 다 시켜서 그런 거 아니니? 결혼하고 처갓집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면 뭐냔 말이야. 라고 우리 친정 식구들 험담까지 제 앞에서 당당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고 당황스럽고 억울했는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울다 친정에 얘기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 그저 속상한 거 털어놓을 데가 없어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 말을 들은 친정아빠가 저랑 남편에게 집으로 당장 오라면서 호통을 치셨어요. 자네 대체 무슨 생각이야? 자네 부모님은 왜 그리 자식하고 돈거래를 하시고 그러나? 아들 월급으로 압류까지 되었다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신다는 게 정말인가?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하시니 저도 방법이 없어요.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내가 도와주는 거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아. 3천만 원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당장 급여 압류 풀어달라고 하고 앞으로 돈 관리는 우리 지혜한테 맡기게. 그냥 주는 건 아닐세. 자네 부모님이 못 갚으면 자네가 앞으로 갚아.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주는 건 줄 알고. 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제가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골치 아픈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일단 좋았겠죠. 그 자리에서 뭐라도 다 할 듯이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고 남편이 미웠지만 아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빠 도움으로 남편의 급여 압류권은 해결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시모는 날이 갈수록 저희 부부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에게 요구를 대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희 아버지 월세 받으시는 것도 월 1,000만 원은 넘는다며? 형석이가 그러더구나. 사업으로 수입도 그렇게 많다는데 대체 네 친정아빠는 얼마를 버시는 거냐? 그렇게 편하게 사시면서 왜 니들한테 집 주는 거나 돈 주는 거 그렇게 짜게 군다니? 얼른 니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해줘야 대출이라도 받지 않겠어?
벌써부터 아빠가 저 주시기로 한 아파트 대출 빼먹을 생각까지 하는 시모를 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시는 건 예사였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갚겠다면서 빌려가는 돈이 적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네 시아버지 몰래 내가 사고를 쳤는데 500만 좀 해줄 수 있을까? 그건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으마. 처음 몇 번은 싫었지만 빌려드렸습니다. 정말 급하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결혼하면서 모은 돈을 다 썼던지라 여유가 없던 때였는데 몇십만 원씩 빌려가실 때는 또 잘 갚아주셨어서 이번에도 갚겠거니 하고 현금 서비스를 급하게 받아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제일이 다 되어서도 돈 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생활비 여유도 없이 제 돈이 몽땅 카드 결제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너무 짜증이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하시는 말이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내일 은행 마감 시간까지 마련해서 주마. 이러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시더군요. 물론 가족 간에 돈 500 주는 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친정부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데 매번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어머니가 너무 얄미워서 기필코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에 전화 10통씩 해대고 돈 달라 조르니 어머니가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너는 그깟 돈 500이 없어서 나를 빚쟁이 취급하니? 사채업자보다 네가 더 독하다. 어쩜 시어미한테 돈 달라는 전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네, 결국 그 돈 못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려줬다 못 받은 게 한두 푼이 아니었고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답답하다고 하실 수 있는 거 알아요. 안 빌려주면 되지 왜 빌려줘서 사단을 만드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게 돈 빌리는 사람의 특성이 있잖아요. 약속 절대 안 어기고 꼭 갚겠다 통사정하는 거요. 차라리 남이라면 이런 제에 거절하겠는데 남도 아니고 시댁 식구라는 게 참 거절하기 힘들더군요. 시댁하고 트러블이 있어도 남편만 중간에서 잘하면 된다던데 제 남편은 딱히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집 문제와 급한 돈 문제 해결해준 우리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하기는 했지만 어째 나중에는 당연한 듯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은연중에 남편과 시모가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모가 친정에서 제 앞으로 해주려는 아파트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엄마, 조금 기다려요. 지금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돈 얘기를 또 어찌 꺼내요. 집이야 당연히 우리 부부 앞으로 해달라 할 거고. 내 명의로 해주시겠어? 당연히 딸 명의로 해주시겠지. 그걸 어떻게든 내가 설득해 봐야지. 뭐 이런 말을 듣고 대충 통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후 가끔 남편이 지나가는 말인 척 하면서 여보, 장인어른 아파트 말이야. 한 채는 우리 주시기로 한 거지. 나중에 주시면 그거 팔아서 다른 아파트에 분양받거나 투자하는 건 어때? 이러길래 제가 못 박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해주셔도 내 이름으로 해주시는 거지. 당장 우리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는 거 나 솔직히 기분 나빠. 우리 무슨 매매혼이야? 왜 그렇게 금전적으로 당신네 집은 나를 들들 볶아? 우리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없는 셈 쳐. 우리 아빠가 안 주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니까. 제 말에 남편은 당연히 기분 나빠했어요. 누가 보면 꼭 자기가 저희 친정 재산 노리고 결혼한 줄 알겠다면서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하고 줄곧 돈돈거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면서 이 결혼 망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었어요. 마음이 편하면 사람이라는 동물은 꼭 딴짓을 하기 마련인가 봐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인생이 더 힘들어진 게 분명한데 남편은 오히려 편해졌죠. 월급 압류도 풀리고 처가에서 돈도 갚아주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요.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남편이 절대로 누리지 못할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남편 놈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건지 그 와중에 큰 사고를 또 치더군요. 남자들은 밥 잘 먹고 통장에 돈 있고 몸이 편하면 다들 딴 생각을 하는가 봐요.
누구나 내 남편은 다른 남편이랑 다르나 생각한다지만 저 역시 다를 바 없었네요. 결혼 전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던 게 생각나니 더 남편이 용서 안 되더군요. 남편은 제가 이혼 준비 다 하고 소장 들이밀 때까지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허술하게 와이프한테 들킬 거면 대체 바람은 왜 피우는 건지. 남편의 회사는 회식이 다른 회사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한 달에 몇 번씩 하기도 하고요. 한 번 회식하면 새벽 2, 3시에 들어올 때도 있긴 하지만 외박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하는 회식은 관대한 편이었고요. 그런데 한 번은 화요일에 회식을 했는데 목요일에 또 회식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연거푸 회식하는 경우가 진짜 드물잖아요. 남편 말로는 업체에서 하는 회식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믿고 말고 할 게 아니라 회식이라는데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죠. 그런데 회식 간 남편이 그날은 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3시까지 안 들어오면 연락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회식했다는 사람한테 술 냄새는커녕 담배 냄새도 안 나더군요. 그때까지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회식한다면서 노래방은 안 갔나 봐? 근데 왜 그리 늦었어? 오늘은 계속 술만 마셨어. 난 엊그제 먹은 것 때문에 술이 안 들어가더라고. 자리만 지켜주다가 왔지 뭐. 그리고 남편은 바로 잠이 들었어요. 원래 베개만 했다 하면 1분 뒤에 코 골고 자는 스타일이라 바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남편 폰이 보고 싶더라고요. 집에서도 언젠가부터 무음으로 변해 있고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도 보여주질 않으니 자고 있을 때 몰래 보고 끄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문인식이라 자고 있는 남편 엄지손가락에 폰을 댔죠. 그리고 폰을 열었어요. 못 볼 걸 봤나 싶더라고요. 여자 이름으로 저장된 카톡. 집에 들어왔으니 너도 잘 자라는 식의 카톡. 기분이 이상해서 카톡 사진을 봤습니다. 여자 사진이더라고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애. 모든 채팅은 지워지고 오늘 새로 보낸 채팅만 있었어요.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헤어지기 너무 아쉽네.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남편이 보낸 메시지에 그 여자애가 자기도 좋았다며 답장을 했고요. 남편이 분명 다른 여자를 만난 게 확실한데 궁금한 걸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여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통화하면서 그 여자애와의 대화를 녹취했습니다. 혹시 최영석 씨 알아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카톡 대화 캡처한 사진을 보냈더니 엉뚱한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이름을 그 여자에게는 거짓말한 거였죠.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그 여자애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유부남인 줄 몰랐고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만난 지 3주 정도 되었는데 술집에서 헌팅당했어요. 저랑 제 친구 둘이요. 남편 친구랑 술자리를 하다가 여자를 헌팅한 것으로 추측이 되더군요. 혹시 우리 남편이랑 잤나요? 그것만 말해줘요. 아니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 남편이 오늘 같이 있자고 저 조르긴 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고요.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오늘 이후로 정말 연락도 차단하고 안 만날 거예요. 저도 속았다고요.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더군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하니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혹여 오늘 이후 내 남편 연락받거나 연락해서 나랑 통화했다는 말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깊은 관계 아니라고 하는 거 나 솔직히 못 믿겠고 오늘 이후로 연락하는 게 나한테 포착되면 아가씨한테 바로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 여자애는 절대 2번 다시 남편 놈과 연락할 일 없다고 말하더군요.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당황스럽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 여자애도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님 남편한테 같이 당한 건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 자는 꼴을 보는데 옆에 누워있기도 더러워서 혼자 거실에 앉아있다가 이혼하는 걸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애한테 보낸 문자랑 전화 녹취한 것, 그리고 그동안 시모가 나한테 빌려간 돈과
남편이 보증서 줘서 친정아빠가 갚아준 돈 증거를 다 챙겼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순순히 이혼해줄 리 만무했으니 당연히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잠 한숨 못 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했는데 사무장님 말 듣고 나서 이혼에 대한 생각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이건 고민거리도 아니네요. 당연히 소송 가능하고요. 사모님이 유리합니다. 그동안 시댁에 뜯긴 돈 다 받아들이고 위자료까지 최대한 받아들이죠. 그렇게 남편이 땀만 먹었던 그 여자애와의 통화 녹취를 들려줬더니 그걸로는 상간녀 소송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 피운 직접적인 정황 근거가 부족하다나요? 본인이 일단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했고 대화하는 거 들어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다른 여자와 외도 목적으로 연락을 한 행위도 이혼소송 청구 사유가 된다고 하길래 그것도 포함해 소장 작성해달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주변 정리를 할 생각이었고요.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상담하고 며칠 후엔가 친정엄마가 연락을 주셨는데 엄청 화가 나 있으셨어요. 지아야, 네 시엄마라는 사람 대체 뭐니? 대체 뭔 돈이 필요하시기에 엄마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해? 무슨 가게를 오픈한다는데 돈이 모자란다나? 너무 다급하게 얘기하길래 아빠한테 말했더니 네 아빠가 절대 주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말은 했어. 근데 세상에 엄마한테 욕은 안 해도 아주 저주를 퍼붓더라. 딸 자식이랑 똑같이 자기 무시하면서 네가 어디서 시댁 무시하는 거 배웠는지 알았다고 하지 뭐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혹여 너 연락 갈까봐 엄마가 미리 연락했어. 뭐? 어머니 나한테도 빌린 돈이 얼만데 엄마한테도 돈 달라고 전화했다고? 진짜 이놈의 집구석 안 되겠네. 엄마, 나 이 집구석이랑 끝낼 거야. 이혼할 거니까 혹시 어머니가 전화 오면 전화 받지도 마. 놀란 엄마에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시모가 아예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왔더군요. 초인종 소리 듣자마자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잔뜩 노여운 얼굴로 문 열어라! 하시더라고요. 너 니네 엄마한테 연락 받았지? 내가 돈 해달라고 한 거. 네가 누구 닮아 버릇없나 했더니 네 친정엄마한테 배운 거구나. 시집을 왔으면 어려운 일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네 친정은 돈도 많으면서 그깟 1억 사위네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 어머니 말을 듣고만 있는데 참 기가 차더군요. 1억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자식한테도 그런 큰 돈을 주는 건 힘든 건데 하물며 사위 집에 그런 돈을 주는 게 쉽겠습니까? 어머니, 가게를 하건 말건 알아서 하셔야지 저희 집이 물주도 아니고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을 해달라 하세요? 그게 정상인가요? 뭐 정상? 너는 뭐 정상이니? 결혼 전에 남자한테 몸 굴려서 임신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애도 떨어뜨린 거 그냥 우리 집안에 받아줬더니 주제도 모르고 뭐가 어째? 시댁 우습게 보는 네 집안하고는 영 끊는 게 답이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도 너 성에 안 차. 내 아들 너랑 갈라서야 해야겠다. 이제 막 나가자는 거였죠. 듣던 중 반가운 소리에 제가 그랬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저 이미 그 인간이랑 이혼하려고 맘먹었거든요. 오늘 이혼소장 접수하고 오는 길인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난 그 잘난 아드님 다시 총각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뭐야? 이혼소장? 너 정말 뭐 이런 막대 먹은 게 다 있어. 누구 맘대로 이혼소장을 내?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하니 이혼카드로 절 협박하려던 시모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지 갑자기 개거품을 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줬습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빌리고 안 갚으신 돈 다 준비해 놓으세요. 안 갚으시면 어머니랑 남편 통장 다 압류해버릴 거예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 밖에서 술 처먹고 여자를 잘 꼬시더라고요. 그건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고요. 할 말 다 하셨으면 그만 가주세요. 저 출근해야 해요. 뭐 저런 경우 없는 년이 다 있어? 내 아들이 여자를 꼬셔? 증거 있니?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우리 아들이 버는 돈 네가 다 가져가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받아? 너 이년, 네가 뭔데 나한테 돈을 내놓으래? 저는 악을 쓰는 어머니를 집에서 밀어내다시피 하고 운전해서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일하는 중에 전화통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전화로 불이 났었죠. 퇴근해보니 남편이 저한테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면서요. 엄마한테 다 들었다면서요.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해줄 거 아니면 이혼소장 갈 테니 소송 준비나 잘해. 나는 너랑 더 이상 살 생각 없고 이 집에서 나가줘. 짐은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내일 당장 나가줘라. 내가 갈 데가 어딨어. 그리고 어머니네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 제발 여보.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래. 큰 잘못을 안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해? 당신은 그냥 놔뒀으면 언젠가 그 어린 여자애랑 잠자리도 했을 사람이야.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속만 시끄럽고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나한테 돈 빼먹을 생각만 하는 거 이제 못 참겠어. 남편은 잘못했다는 작전으로 나올 생각인 건지 한참을 저를 달래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 얼굴 볼 때마다 그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귀에 아른거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막말이 계속 들리는 것 같아 용서가 안 되더군요. 저한테 비는 모습도 당장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집에서 남편 쫓아내고 며칠 후 주말에 시모랑 남편이 같이 왔더라고요. 남편이 비는 거야 예상한 바였는데 그날은 시모도 제게 꼬리를 잔뜩 내리고는 너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한번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서로 책임을 져야지. 둘이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헤어지면 되겠니? 막말로 우리 아들이 여자하고 깊은 관계까지 간 것도 아니잖니.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은 차차 갚을 거다. 그리고 네 친정에도 내가 돈 얘기한 건 못 들은 걸로 하시라고 전하렴. 너도 이혼은 홧김에 하는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한테 뽑아먹은 게 모자란다 싶으신가 봐요? 하긴 집도 아들 걸로 해야 한다더니 그것까지 해야 목적 달성하는 건가요? 아님 저한테 갚을 돈이 없어서 당장 수그리고 나오시는 건가 봐요? 저는 남은 인생 이 집에서 썩기 싫어서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이혼 찬성하셨고요. 어머니도 새 며느리 얻으시던가 하시죠. 차갑게 거절하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옆에서 계속 용서해달라며 빌고 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니 갑자기 우는 신용을 하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혼하면 빈털터리 거지되는 건데 너 같으면 이혼하라 하겠니?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집안 애도 가졌던 네가 이혼하고 나면 제가 하나 제대로 하겠어? 그런 말 말고 다시 생각해라. 응? 그렇게 친정돈이 아쉬웠으면 저한테 자락이라도 하셨어야지. 무슨 맡긴 돈 찾아가듯이 그렇게 돈을 갈취해 가셨어요? 이혼 못하겠다는 건 첫째도 둘째도 다 돈 때문이라는 걸 뻔히 아는 저는 마음을 돌릴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 생활을 방해하면 경찰을 불러 법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그 둘을 돌려보내놓고 남편 집은 다 정리해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분간 친정에서 생활하기 위해 집을 나왔고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 쪽에서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 위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뜯긴 돈 모두 다 합하니 이자 포함 3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거 전부 남편 통해서 돌려받았고 위자료 1,500 받았네요. 안 준다 그러면 압류까지 불사할 생각이었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나 봐요. 아니면 법이 무서웠겠죠? 남편 놈이 재산만 있었어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웠지만 그 돈이라도 받으니 뭔가 위로가 되긴 했어요. 이혼 후 3년 가까이 일만 하고 돈만 모았어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연애나 결혼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도 제가 싱글로 사는 거 괜찮다 하십니다. 이혼하고 결심한 게 억지로 누굴 만나거나 인연 만들지 않고 살려고요. 지금은 돈도 결혼 전보다 꽤 모았고 부모님과는 독립해서 살고 있답니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있어요. 전 남편놈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 통해 전해 듣기로는 저랑 이혼하고 반페인으로 지냈나 봐요. 그 집 남편놈 엄마가 무슨 다단계에 빠졌다든지 집까지 다 털어먹었다는 소리를 듣긴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큰 불행은 이혼이었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탈출한 게 천운이었다 생각해요.
지금 제 자신만 생각하면서 싱글의 삶을 열심히 즐겨볼까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